스타벅스 오늘의 책 첫 번째는 저질러라, 꿈이 있다면입니다. 이 책은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고민과 방황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꿈에 이르는 지름길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 조관일 대표는 간절히 소망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꿈 신드롬을 비판하고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저지름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실패를 다루는 법과 위험을 감수하고 고생을 즐기는 법, 꿈을 성공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3요소 등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은 이루고픈 간절한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판을 흔드십시오. 저지르십시오. 저질러라 꿈이 있다면이란 새 책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조관일 박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조 박사님 올해 들어서 벌써 4번째 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책을 새로운 생각으로 쓰게 되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예. 어떻게 1년 동안의 책을 너댓것이 쓸 수 있느냐. 근데 해보면은 역시 저지르면 됩니다. 아, 예. 그 처음에는 아주 까마득하게 느껴지는데 예. 늘 앉아서 우리가 직장인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면 이분들이 도움이 될지 예. 또 요새는 그게 직업이니까요. 예. 그냥 앉으나 서나 자나깨 나 그냥 생각하면서 자료를 계속 모으고 모으다 보면은 책 한 권 분량이 되고 아, 예. 그러면 딱 잘라서 또 출판사로 넘기고 그냥 처음부터 뭐 금년에 너댓건 써야지 이게 아니고요. 예. 이 발을 들여놓고 저지르면 그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책 제목처럼 저질러 가시는 게 책이 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책의 주제가 저지름인데, 이전에 우리가 뭘 실행하라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예. 실행하고 저지름이 다른 겁니까? 그래 이제 실천하라, 예. 실행하라는 얘기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죠. 예. 나오는데 저는 그 틈새를 본 겁니다. 뭐냐면 실행하라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조차도 안 하니까 행동에 옮겨라. 아, 예. 실천해야 된다. 예. 이것이고요. 저지르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예. 당신이 꿈을 이루려면은 과감하게 때로는 무모하지만 때로는 위험하지만 결단을 내려서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보다 훨씬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저지름이죠. 예. 실행이 모범생이 하는 거라면 이 저지름은 모험가가 하는 그렇죠. 거. 예, 아주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판을 흔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왜 판을 흔들어야 됩니까? 제가 즐겨 쓰는 말에 또 직장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라.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간다.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간다. 예, 그 얘기를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네요.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갈 것 같으냐, 이대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대로 가면 그대로 가면서 꿈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아, 예. 그냥 꿈을 이루려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이대로 가지 않으려면 판을 흔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앞에 벽이 딱 가로막혀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꿈은 이뤄야 되는데 앞에 벽이 막혀 있다. 그러면 그 벽을 깨야 되잖아요. 그렇죠. 깨려면 판을 흔들어야 균열이 생기고 예. 그리고 나가야 될 길이 보이고 틈새가 보이고 새로운 벽이 기회. 무너지죠. 아, 그래서 그러네요. 판을 흔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저질러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보통은 우리가 꿈을 간절하게 꾸면 이루어진다. 대개는 그렇게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지금까지 쓴 책들의 대부분이 꿈꿔라, 간절히 하면 이루어진다, 뭐 적어 갖고 다녀라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이번 책은 좀 약간 얘기가 다른데 독자들 중에서는 그럼 왜 같은 사람이 모순된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화되는 거죠, 생각이. 꿈을 꿔라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꿈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 모두가 특히 젊은 청춘들이 간절히 소망하면 뭐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만 꾸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난 사례가 있더라고요. 골드버거란 사람이 누가 물론 만든 말인데 골드버거란 사람이 복권 1등이 되면 반드시 내가 이 하느님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3년 동안을 아주 간절히 저 복권 1등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복권이 안 되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어느 날 하느님 너무 아쉽니다. 이 정도로 간절히 꿈꿨으면은 복권이 되게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하느님 얘기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너도 참 너무하다. 복권을 샀어야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꿈만 꿔가지고는
그렇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예. 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계속 적어 갖고 다니고 예. 써야지 해도 사실은 뛰어들지 않고는 책은 되는 게 아니죠. 예, 예. 이제 간절하게 꿈꾸는 것, 실행과 다른 차원에 있는 저지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지름 3인방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보면 마크 저커버그, 예. 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예. 요즘 가장 사실 이제 논란이 되는 분들인데 예, 예.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다른 분들과 차이 있는 저지름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봤냐면은 예. 이 이제 독자들에게 저지름에 대해서 설득하려니까 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을 분석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세 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커버그, 그다음에 빌 게이츠, 그다음에 요즘에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이 세 분이 세계에 가장 잘 나가는 분인데 세 예. 분의 공통점이 저질렀다는 거죠. 아, 예. 우선 이상하게도 대학 다 중퇴했거든요. 그렇네요. 그게 사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예. 제일 크게 저지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것도 한 2학년 때, 예. 2학년 때 창업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한 2년 참았다가 하면은 하버드 대학 졸업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년을 못 참고 예. 중퇴해버렸어요. 그거는 사실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우리 대학생들도 다들 중퇴하고 나가라는 건 아니고 그런 그 신념, 결단, 용기, 예. 모험 이것이 없이는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예, 저의 예. 분석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저지르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결단이에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모험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방황하는 거하고 저지르는 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요새 이제 우리나라 특히 대학생들, 청춘들이 방황한다, 흔들린다 해서 이제 얘기들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위로가 대세예요. 맞습니다. 요즘 이제 주로 위로해 주는 거죠. 또 거기에 예. 열광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어디 가서 뭐 부모님 만나봤자 계속 넌 왜 그러냐 이제 계속 이렇게 혼나고 예. 누가 위로해 주는 사람 없는데 이제 위로하고 청춘이니까 아직 멀었다. 예. 방황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또 퇴직해서도 과연 어떤 일을 할까 방황하죠. 근데 방황은 그 자체로 사실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황이라고 하는 게 예. 하나의 틀을 잡는 과정이거든요. 예, 예. 방황 없이 어느 길로 탁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일리 갈까 저리 그러네요. 갈까 돌아서 예. 갈까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막 방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정립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 방황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어느 시점에서는 예. 저질러 놓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꾸만 머뭇거리고 저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이 너무 깊으면 저지르지 못하죠. 맞아요. 예. 일단 저질러 놓고 해결해 나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방황은 방황대로 가치가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황하지 말라는 거죠. 대충 계산이 안 될 때는 예.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모를 때는 일단 그 중에 어느 것이든 간에 가놓고 흔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다시 방황하면서 방향을 정립해 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깊이 연구한 결과로 지금 독자 여러분께 당당하게 권하는 거죠. 판을 흔들어서 우리가 흔히 게임의 법칙을 바꿔야 된다. 네. 게임의 법칙을 내 법칙으로 만들고 게임을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도 저질러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 이 책 쓰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잘 나가는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요. 100%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예. 우리 젊은 분들이 좋아하고 여성들이 특히 좋아하는 한비아 선생님. 예. 한비아 씨 같은 경우 부장 승진을 눈앞에 두고 그 안정적인 직장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자리에서 또 승진을 앞에 두고 승진하고 뭘 할까 했는데 그냥 자기 뜻하는 대로 어렸을 때 꿈꿨던 것을 위해서 오지 여행 그것도 무슨 관광 여행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예. 세계 여행을 한번 해봐야지. 이거는 참 대단해요. 실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여행하고 싶은데 그건 싫은데 예. 오지 여행을 했다는 것은 그건 결단이고 저지른 거죠. 그러네요. 예. 최근에 뭐 정치적인 행보를 봐도 요새 뭐 서울시장님 되신 분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 책의 저지름하고 이 차원에서 보면 역시 참 그분 저지르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판 속에 들어가서 판을 흔들어내고 그렇습니다. 그 시민운동 하시다가 예. 또 처음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지도가 높지 않았다면서요. 그런데도 뜻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길이 열리면서 포기해야 할 분들이 포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맨 처음 그 지지율을 자기 걸로만 받아들였다면 사실은 시작도 할 수 없었죠. 할 수 없죠. 그렇네요. 그렇지만 예. 꿈이 있으니까 예. 나 한번 해야 되겠다 하니까 시작하니까 그 꿈이 강렬하고 예. 저질러 놓으니까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다른 분의 양보도 받아내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이든 젊은 분들이든 간에 이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관람하고 관전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의 교훈을 얻고 그럼 내 인생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입해 나갈 것이냐. 그렇네요. 예, 그런 원리를 배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각에서 어떤 관찰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렇습니다. 예,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주영 회장 하면 그야말로 진짜 저지름의 대명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실제로 그 연구를 해보시면서 그걸 더 많이 느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 연구하면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경제인 중에 한 분으로 꼽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분을 딱 꼽다가 보니까 이제 정주영, 고 정주영 그 회장님을 분석해 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뭐 어렸을 때부터 가출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 책 보고 정확히 하는데 4번 가출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책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게 다 달라서 또 이제 원전을 구해서 보고 과연 몇 살 때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가출이 최고의 저지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가출이 저지름이냐면은 가출은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가면은 뭐 취업이 된다던가 뭐 길이 열린다는 그걸 가지고 나가면은 그건 실행 정도밖에 안 되죠. 깜깜한 상태에서 고향에 있어 보니까 뭐 되는 일은 없고 이대로 살긴 싫고 그러니까 막다른 선택 그야말로 아주 결단을 내려서 캄캄한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무모함. 그것도 한 번 하셨다가 또 부모님이 강하게 설득하니까 돌아오셨다가 이건 아니다. 다시 결국은 성공하시고 대한민국의 기억에 남을 역사에 남을 또 그런 분이 되신 거죠. 후회할 것 같으면 저질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사실은 후회로 점철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돌이켜보면 그때 뭘 할 건데라는 꼭 어떤 행동의 반대편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떤 판단을 하실 때 저는 이걸 아주 자주 써먹습니다. 어떤 판단을 할 때 일부러 내가 80살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요. 80살이 되면. 제가 이제 작년까지 직장 생활 하다가 나와서 이제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를 설립을 했는데 그때도 그걸 써먹었어요.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어떤 기업체에서 경영자로 와달라 하는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가족들은 또 거기 취업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여기 취업하면은 어떻게 될까? 보니까 한 3년 열심히 일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세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60대 중후반 돼가지고 막상 나왔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는 80이 됐을 때 지금 내가 한 2, 3년 무슨 경영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더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후회하겠더라고요. 지금이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스펙이 있고 그동안 책 쓴 게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내 사업 해봐야 되겠다. 이게 노후의 문제에 직장인들에게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걸 만약 지금도 안 하고 또 세러리맨으로 계속 연명해 나가다 보면 자꾸만 연장돼 나가다가 60 후반이나 70대 가서 어느 날 이제 나가세요 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이 될까? 그러다 보니까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스스로 싸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고 또 아내도 K 승낙하고 그래서 창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정치계들도 다가고 하는데 다들 꿈이 있고 뭘 하고자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결단을 안 내리면 훗날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 후회할 것 같으면 볼 것 없이 저질러 보는 거죠. 멋지네요. 그렇습니다. 책 쓰시면서 그 조관일 박사님의 스스로가 내렸던 결단에 대해서도 계속 반추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사실 이 경력이 그렇게 화려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의 모든 책을 제 책을 읽어본 분들은 아시지만 저의 사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보고
거기서 얻은 어떤 결론 가지고 또 책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예.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풀어놓으셨던데 네. 음악 교습기? 네. 예. 예. 그런 발명을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예.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농과 대학을 나와서 취업이 안 되니까 예. 스스로 물어봤어요. 저 청년 시절 때부터의 화두가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간다. 이것을 예.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고향에서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결국 취업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무작정 가출은 아니지만 예. 고향을 떠났죠. 예. 고향을 떠나서 이제 충청북도 옥천군이라고 하는 산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난 될 거야, 뭘 할 거야 하고 아무리 거기서 백날 기도해봤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어서 갖고 다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뭘 만들어야 되겠다. 예. 발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럼 뭘 발명하냐? 이렇게 보니까 그 시골 학교에 풍금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그야말로 음악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제 그 풍금을 하면서 하루하루 가니까 음악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악보만 집어넣어도 나처럼 음악이 모르는 사람이 이 악보만 집어넣어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예. 그게 뭐냐면 저질러야 자꾸만 생각이 진화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악보를 집어넣으면 경음악이 나오는 음악 교습구를 제가 발명했죠. 발명하신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근데 지금 실용화 내지는 상용화는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발명을 해놓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예. 내 아이디어를 사세요 해보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를 낸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또 배웠죠. 그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저지름을 통해서 예. 한 번 저질렀다고 딱 되면 이 세상에 성공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지르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예. 거를 배우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길로 가다가 이건 아니면 또 이 길로 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가 되고 조정이 되면서 오늘의 제가 온 거지. 처음부터 농과대학 졸업하자마자 나는 강원도의 부지사가 될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예. 꿈에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과대학을 나왔으니까 농협에 들어가서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어느 날 부지사 어느 순간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하다 보니까 또 뭐 하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는 뭐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될 거야 이렇게 꿈꾸고 움직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일단 저질러 놓고 계속 인생은 미로 여행이거든요. 알지 못하는 길을 계속 헤쳐나가면서 그 미로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흔들어서 저질러 봐야죠. 예. 그런 이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저지르면 성공도 하지만 아마 저지르는 숫자만큼이나 실패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실패는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못 저지르는 이유가 실패할까봐 했다가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전 세상이 이렇더라고요. 세상이 엉터리 같아도 절대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저지를 때는 뭘 믿어야 되냐면 자기의 성실성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성실한 사람인가? 그거 성실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지른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성실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성실성을 믿어야 돼요. 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성실성인데 자기가 성실하다면 될 때까지 저질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은 이제 35번째 책이 이 책인데 첫 책을 질 때는 저는 문학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농협에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해서 나의 이 꿈을 좀 직장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꿈을 이룰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저질러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전혀 엉뚱한 아이템인데 책을 쓸 거야 이렇게 됐죠. 그때 제 아내도 반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무조건 저질러 놓고 계속 탐구하니까 결국은 책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조 박사님이 생각을 전개해 온 것을 아까 이제 진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게 전에 쓰셨던 것에 그 책의 기본적인 주제는 성실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저지름해서 이렇게 성실이 답답한 거에서 조 박사님께서 성실 좀 버리고 훌쩍 뛰어넘는 뭔가를 지금 그 말씀하시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그 바탕에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저지른다 하면 잘못을 저지르는 데다가 그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성실하고는 좀 상반되는 개념 같은데 제가 이번에 주장하는 것은 성실하다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충분한 그 성공의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저질러야 된다는 거죠. 예. 마음속에서 저지를까 말까 하면서 막 그 저지름으로 그 저지름의 낭떠러지로 발을 내딛기 직전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이런 말을 예. 하는데 예. 그 승부수를 던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차대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질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저질렀다가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저지름이 성공하려면은 처음에 계산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냥 뭐 이거 대충 봐가지고 하라는 게. 근데 이 저지른다는 표현을 왜 쓰냐면 계산이 어느 순간 딱 맥힐 때가 있어요. 이것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때는 승부수를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승부수를 던지지 않고는 그냥 이대로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저지르라고 하는 이 책이 주는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리고 바탕은 정말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네요. 예, 그 꿈이 있다면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꿈 무용론을 펼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꿈은 꿈대로 필요하지만 승부수를 던질 때는 과감히 던져야만이 신천지가 전개된다 그런 그러네요. 얘기죠. 예. 시간이 거의 돼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되게 주변에서 보면 저지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청년 창업을 하게 되면 실패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주 용감한 젊은이들도 사실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길들을 찾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조 박사님이 제안을 하신다면 요전에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했었어요. 예. 그 강의를 할 때 제가 뭐라냐면은 한번 계산을 잘 해보자. 모두들 안정적인 기업에 공기업에 간다든가 공무원이 되겠다든가 대기업에 간다고 하는데 그 경쟁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 간다고 하는 꿈은 다 있지만 이게 피 터지는 겁니다. 제가 농협이라고 하는데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과연 그 전국 단위 공채에서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첫 시험에 만약에 했는데 안 됐다 하면 저는 창업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부딪히고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저는 젊은 분들 중에 아이디어가 있고 열정이 있고 성실성이 있으면은 전 창업하기를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 창업의 아이템은 그건 궁리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뭐냐면 음식점이라든가 기존의 업 중에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보거든요. 창업은 말 그대로 업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새로운 아이템. 그렇습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하라는 게 책에 보면 길이 있거든요. 이걸 자꾸만 보다 보면은 생각이 서서히 구체화되죠. 그러면 이 창업 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 너무 그냥 과잉 투자를 한다든가 해서 그 한 번의 승부수로 그야말로 인생이 거덜나는 도전을 하는 것은 좀 무모할 수 있죠.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저지르고 해결하고 전 그것이 저지름의 하나의 법칙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지르는 사람한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제 생각에는 고생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고생도 즐겨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번에 우리 박영석 대장님이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실종되셔서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전 그분을 보면서 그 결단, 우리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왜 한 번 가신 산을 못하러 또 가시나 목숨까지 걸면서 그분들에게 아마 여쭤보면은 틀림없이 그 고생을 즐기실 겁니다. 그렇겠네요. 바로 목숨까지 걸면서 산에 오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지르면서 다가오는 고생, 그 당연히 각오하셔야 되고 즐기셔야 됩니다. 고생을 즐기지 않고 피하려고 해서는 어떤 꿈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질렀다면 맨 마지막 이 책의 그 마지막 장은 저질렀다면
꿈을 이뤄라. 예. 예, 꿈을 완성시켜라 이런 네. 말씀이거든요. 예. 지금 저지르려고 하는 분들에게 꿈의 완성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음가짐이랄까요? 예. 예,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예, 저지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꿈을 이루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그냥 저질렀다 하면 그냥 한번 탁 저질러보고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하지 말고 켄터키 프라이 치킨의 샌더스 그분의 사례가 늘 회자되지요. 1009번째 가서 성공했거든요. 아, 예. 1008번을 만나서 세일즈를 했지만 안 됐는데 1009번째 자기 사업의 사업성을 인정하고 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지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꿈을 이루는 게 목적이라면 예. 끈질기게 자기의 성실성을 담보로 도전하면은 저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저질러라 꿈이 있다면 예, 새로운 화두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또 다음 화두가 이제 어떤 것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조관일 박사님 그 머릿속의 창의력 그것도 저는 좀 탐구해 봄지가 고맙습니다.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